뵙기 힘든 분이셔서 데이터 끝나고 사진도 하나 찍어달라고 뵙다고 이분을. 랩타임은 찍어보셨어요? 랩타임은 순정보다 이게 더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코너에서 언더가 나면서 스핀이 나요. 전륜에서. 악셀 밟으실 때? 네, 악셀 밟을 때. 놓으면 다시 그 코너를 다시 감아도니까 상당히 컨트롤을 계속 해줘야 되고 계속 가속을 놨다 풀었다 놨다 풀었다를 해줘야 되니까 탈출 가속이 상당히 좀 약해져요. 그러니까 순정 강 선수 의견은 순정 서스에다가 필러볼을 장착하는 게 얘는 훨씬 나을 거다. 지금 이 일체형 서스펜션보다는 그 드라이빙적인 측면에서는 뭐 제가 말씀드릴 게 없을 정도로 잘 운전을 하시는데 이 녹음해? 차에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아까하고 얘기가 다른데요? 예. 근데 지금 차 거동이 확실히 부자연스럽긴 하죠. 그러니까 예. 딱 앞이 무겁다는 게 네. 둔하다는 게 예. 보이거든요. 아. 근데 그거는 전륜 구동 세단의 숙명 같은 건데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그 타이어 그립을 최대한 살릴 수 있게끔 세팅을 해주는 게 그렇죠. 가장 예. 좋은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보정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보정을 해야 될까요? 일단 공기압을 원래 가지고 오셨던 데서 네. 뒤는 5% 빼고 앞은 10% 뺐어요. 네. 지금 그 공기압을 세팅하실 때 네. 어떤 단위로 세팅을 하세요? PSI? PSI로 예, 2씩 내려서 세팅을 네. 하는데 지금 38로 돼 있고 뒤에가 40으로 돼 있습니다. 열간시. 열간시니까 완전 냉간시는 열간시가 아니고 중간 온도 네. 반 식었을 때. 네. 왜냐면 스포츠 타이어를 트랙에서 열간시 네. 타겟을 저희가 2.3바 이상 넘어가지 않게끔 2.3바. 그러면 PSI로 따지면 30 초반대? 32, 3? 네, 예, 초반대. 예, 그 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게 세팅하고 근데 이제 그거는 스포츠 타이어일 때 이야기고 사이돌이 좀 단단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사이돌이 약간 모르기 때문에 네. 여기서 공기압을 더 빼면 지금 타이어를 거의 여기까지 썼는데 그거보다 더 써야 돼요. 여기까지 써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네. 새 타이어 끼고 오셨는데 우리가 타이어를 다 조져서 보내드려야 그러면 안 돼.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가장 기본적인 공기압입니다. 그렇죠. 네, 공기압으로 트랙에서는 뭐 정비가 가해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네. 공기압 세팅 그런 걸로 지금 이거의 그 가변이니까 네. 그 가장 부드러운 상태로 설정을 한번 해보고 네. 공기압을 좀 빼면은 네, 네. 앞쪽에 이제 롤 강성이 조금 약해지니까 전후 밸런스가 맞을 확률이 높겠네요. 댐퍼도 예. 좀 약하게. 네, 네. 트랙이라고 해서 무조건 강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거동이 안 나오면은 그래서 특히 소프트에서 눌러주는 게 맞아요. 전륜 구동은 이제 앞쪽으로 하중이 많이 걸리니까 네. 많이 덜어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강 선수께서 직접 거동을 봐주시고 그러니까. 예, 이제 진단도 해주시니까 예. 그대로 하시죠. 그대로. 눈으로 한번 딱 보면 눈에 레이저가 달리신 거예요. 네. 우리 편집자님은 자가 있잖아요. 네. 여기는 마이크로미터가 있어요. 저보다 훨씬 고수시죠. 그리고 또 그 포뮬러 3 네. 테스트까지 합격을 하신 네. 우리나라의 5손가락 아래 드시는 그러니까. 분이신데 예. 고수 중에 고수십니다. 정말로. 예.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실력이 좋은 선수분들이 보면 겸손하죠. 미남이셔요. 네. 네. 강 선수도 굉장히 굉장히 미남이세요. 미남이에요. 네. 이 영상을 보시는 여성분들 많이 대시를 해보시는 거죠. 영상 촬영 중에 네? 네. 그렇죠. 예. 카메라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사실 이제 오너분께서 고심을 굉장히 많이 하신 건데, 그래서 사실 서킷에 오셔가지고 보정을 하시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이게 그 수치나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그림하고 실제 차가 서킷에서 동작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또 아마추어 선수분들도 드라이버분들도 데이터 로고를 활용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변화되는 주행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게 이렇게 딱 변화를 줬을 때 어떻게 변하는구나에 대한 데이터를 쌓아가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몸으로 느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기록하고 파일로 남기고 그런 거에 대한 중요성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뭐든지 체계적으로 그 기록을 통해서 평균을 좀 내고 네. 데이터화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한 10년 전만 해도 이런 차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한다는 게 상상도 못하는 일 아니었습니까? 네, 정말 예. 극소수들만 있으셨죠. 예, 근데 순정에서 정말 손댄 것도 몇 가지 없는데 이게 서킷에 들어와가지고 밸런스를 막 논하고 어떻게 하면은 잘 그 랩타임이 나올까 이거를 궁리를 하는 정도라면 우리나라 세단이 많이 발전한 거 사실이죠. 세단 그러니까 차를 만드는 기술 자체도 예. 많이 발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만큼 모터스포츠를 이제 즐기시려는 그런 인구도 많이 네.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다양성이 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서킷에 와서 탈 수 있을 정도로 차의 완성도도 점점 높아져가고 네, 또 그런 인식도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때부터 시작됐구나. 그 H 멤버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구나. 그 다음에 저 로우암이 그 2세대 모델이 폐곡면이었나요? 저렇게? 기억 안 나는데 다시 찾아봐야 되는데. 그 그냥 결곡면 아니었나요? 원판으로 돼 있어서? 그 편집장님 메모리에 여러 가지 모셨네요. 원판입니다, 원판.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억이 확 나네. 네? 이게 절곡이 아니라 원판 네, 맞아요? 맞아요. 네. 한번 갉아줘야지 이게. 네. 응? 기억이 갑자기 확 나네. 그냥 메모리가 확 살아나네요. 참 특이한 게 언더커버 다이를 이렇게 굉장히 뭐 여러 개 달아놨어요. 여기도 우리가 하나 뺐는데 가운데 가로 지르던 거를 여기도 있고. 그렇죠. 드라이브 샤프트가 많이 바뀌었네요. 여기요? 네, 이거는 이제 전형적으로 중간에 잡고 네. 좌우에 그 링크로 해서 길이를 맞추는 형태였는데 2세대 모델은 아예 두께를 네. 그러니까 좌측하고 우측하고의 길이 차이를 많이 두고 두께를 한 3배 정도로 가는 걸로 근데 잡아놨어요. K5 터보하고 네. 그 NA하고가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본 거는 NA니까 NA였고 터보를 보지 못했으니까 네. 터보를 보고서 다시 판단을 해야죠. 근데 그렇죠. 이게 지금 토크 스티어가 이제 강하게 걸릴 수 있으니까 네. 출력이 높으니까 네. 이렇게 정석적으로 해놓는 거가 2세대 모델에도 터보 모델은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네, 한번 우리 확인을 해봐야 봐야 될것 되겠습니다. 같아요. 네. 그래서 NA 모델하고 보면 이렇게 토크 스티어를 위해서 이렇게 가운데서 잡아주죠 여기. 네, 가운데에서 잡고 저 드라이브 샤프트 엔드 쪽은 두께가 이쪽이 약간 두껍긴 합니다만 네. 두께 차이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지금 스테빌라이저는 이제 강화 부품으로 바뀌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게 지금 댐퍼죠? 네. 이게 와이파이 아닌가요? 자, 순정 상태에서 차주분께서 튜닝을 해놓은 게 지금 보면 여기 스테빌라이저 파란색 네. 이 스테빌라이저를 튜닝을 해놓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스테빌라이저와 같이 스테빌라이저 링크. 링크. 이거는 스테빌라이저 보시면은 메이커백이 나와 있어요. 네. J5인데 이 서스펜션 흔히 이제 종발이라고 하죠. 네. 이 서스펜션에 같이 나오는 거예요, 링크가. 네. 그래서 스프링 쇼바, 그다음에 링크, 스테빌 이렇게 앞에를 다 튜닝 해놓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뭐 순정 상태랑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를 보면 이제 전륜 쪽에 롤 광선이 좀 많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후륜하고 이게 밸런스가 서킷에서 좀 그 코너링을 원활하게 하는데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언더가 기본적으로 언더 세팅이 돼 있는데 네. 그 언더가 좀 더 과도하게 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전륜의 토크가 강하게 걸리니까
그 코너링 구간에서 휠스핀까지 나는 네. 또 휠스핀이 나서 가속 페달을 딱 놓으면은 또 감아 돌아가니까 네, 휠스핀이 멈추면서 그립이 살아서 네. 안으로 슉 말려 들어가는. 예, 그러니까 네. 밀렸다가 말려 맞습니다. 들어가고. 예, 좀 힘들어요. 네. 예. 그다음에 슬립이 났다가 안 났다가 이래 버리니까 네, 네. 운전자가 굉장히 막 바빠지고 네. 또 제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컨트롤 상실로도 오는 네, 지금 네. 그런 세팅인 상태예요. 그래서 전후 롤 강성을 맞추는 게 네. 차의 거동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특이한 것들이 몇 가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스테빌라이저부터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차종별로 다른 스테빌라이저의 강성을 볼 때, 특히 앞이나 뒤를 볼 때는 두께 말고 이 작동 암의 거리 뭐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는데, 네. 같은 차에 네. 같은 곳에 네. 스테빌라이저 튜닝을 했을 때의 강성을 보려면 네. 거의 두께가 100% 90% 이야기를 한다고 보시면 그렇죠. 됩니다. 예. 네, 왜냐면 이 스테빌라이저 모양새가 똑같기 때문에. 예, 형상이 같으면 네. 두께로 판단할 수밖에 없죠. 네, 물론 이제 이 스테빌라이저 강의 강성도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 네. 대부분의 그 같은 재질, 비슷한 재질을 쓴다 그러면 두께로 보면 이제 상당히 짐작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안에도 좀 튜닝을 해놓으신 것들이 여기 이거 보이시죠, 이게? 네. 예. 여기 보시면 원래는 여기까지가 너클입니다. 네. 네, 너클이고, 자, 여기가 로우 아미 조인트고요. 네. 자, 이게 로우 아미 조인트가 원래는 위로 가서 달라붙어야 그렇죠. 되는데 예. 요만큼이 한 놈이 더 있잖아요. 네. 한 놈이 더 있는 게, 그럼 조인트가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조인트가 내려오면 이 로우 아미 바깥으로 나가면서 내려가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얘를 뭐라 예. 그러냐면 롤센터 보존 키트라고 합니다. 네. 이 롤센터가 뭐냐면 차가 롤을 받을 때 네. 무게 중심을 중심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지면을 중심으로 롤을 돌아가 회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 서스펜션의 수평거리하고 지면하고 맞닿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차의 무게 중심이 회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 보이지 않는 점을 이제 롤센터라고 그렇죠,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얘를 밑으로 내려가면 그렇죠. 롤 센터를 조금 올려줘서 네. 롤이 좀 강하게 롤을 네. 롤을 강하게 아니라 롤을 줄여주게 네네.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특히나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차의 로어링이라고 네. 차의 최저 시상고를 낮춰주면 네. 낮춰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위로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죠. 제선이가 낮아지니까 네. 이걸 차체를 낮추면 바퀴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롤 센터가 밑으로 쑥 꺼지니까 네. 땅 밑으로 쑥 꺼지니까 스프링의 강성이 같아도 롤이 커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로어링 요만큼 예를 들어서 이게 한 4cm 정도를 차체를 낮추기 위해서 네. 낮췄는데도 롤 센터가 유지되도록 하려는 그런 키트입니다.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차체를 낮추게 되면 보통 그 무게 중심이 낮아지기 때문에 차의 거동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꼭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롤이 그렇게 커져요. 되면 예. 보이지 않는 롤 센터는 더 낮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차체 중심하고 롤 센터의 간격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롤이 더 커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차체를 낮추게 되면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롤 센터와 관계없이 그걸 감안하지 않고 낮추게 되면 네. 롤이 더 커져서 차가 더 거동이 안 좋아지는 거죠. 네네네. 그거를 보정해주는 그 장치. 그 다음에 참 여러 가지 설명하네요. 오늘 이 안쪽에 보시면 네. 황금색 엔드가 있잖아요. 금이다. 네, 금이다. 네. 똥이 아니고. 금이다. 똥인가요? 똥색인가요? 저 캐갑시다. 네, 이게 스티어링 기어박스에 네. 그 엔드입니다. 엔드. 타이로드 엔드를 또 튜닝을 했네요. 네, 근데 튜닝하면서 네. 이게 밑을 좀 내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스티어링이라는 게 그 에커만 스티어링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거기에 약간 변화를 주신 거예요. 네. 근데 이 변화가 어떤 변화인지 저는 정확하게 지금 당장 해석은 안 되고요. 네. 아마 이거를 바꾸신 게 그 CMDPS 네. 그 반응성을 조금 네. 명확하게 좀 끌어올리기 위한 튜닝이 아닌가 그럴 수 싶기는 있죠. 한데 네. 예. 보기는 좋네요. 네. 번쩍번쩍한 게. 그다음에 안쪽에서 보시면 이제 너클 안쪽 바깥쪽으로 로트하고 캘리퍼를 한번 볼까요? 네. 로트 캘리퍼 우리 밖에서 볼까요? 예, 그러시죠. 네. 예, 예. 아,
훨씬 잘 보이네요. 네. 아, 이렇게 보면 되는 네. 거를 뭐 안에서. 예, 지금 저 로토가 340mm로 네. 튜닝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캘리퍼는 제네시스 네, 쿠페의 순정. 순정. 그리고 안에 패드는 이제 레이싱 패드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지금 튜닝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차주분께서 좀 생각을 좀 그래도 균형감 있게 하신 게 네. 이쪽 전륜 쪽에 4P, 후륜 쪽에 4P를 넣어놓고 네. 보통 그렇게 되면 이제 브레이크 전후 밸런스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네. 전륜 쪽에는 스포츠 패드를 넣고 네. 후륜 쪽에는 순정 패드를 넣어서 나름대로 전후 밸런스의 제동 밸런스를 맞추셨어요. 네, 네, 예. 네. 근데 그렇게 할 때 좀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순정 부품을 이용해서 그대로 사용하면은 그 밸런스가 그대로 유지가 될 텐데. 그렇죠. 어떤 거는 저 로터를 키우고. 네. 또 어떤 거는 캘리퍼를 또 줄이고. 네. 또 패드를 바꾸고 이러면 조합이 틀어지기 시작해서. 네. 또 무수하게 많은 조합 중에 정말 밸런스 맞는 조합 찾기가 상당히 그렇죠. 사실은 힘들어요. 그 네. 제동력의 그 값을 네. 정확하게 전후 밸런스로 나눠서 네. 그 힘을 배분을 해야 되는데 예측만으로는 그건 쉽지는 않은 네, 건데 네. 그래도 거기까지 그래도 생각을 하셨다는 건 네. 단순하게 그냥 난 센 거 꽂을래 네. 이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시라는 네, 거죠. 얘도 지금 타이어를 보시면 여기까지는 매끄럽게 달았는데 네. 여기는 뭐 다를 때도 있고 안 다를 때도 있고 네. 아까 아침에 탔을 때가 요만큼밖에 안 썼어요. 네. 딱 요 정도까지밖에 안 썼습니다. 그렇다가 공기압을 좀 낮추니까 네. 아까 공기압을 낮추니까 그립이 살면서 네. 이만큼을 더 쓴 거예요. 네. 아무래도 약간 오늘 젖어 있었으니까 네. 마른 땅이었으면 네. 아마 여기까지 썼을 수도 네. 있죠. 근데 그래서- 이제 얘도 터빈 탈출할 때 터빈이 작동하면서 막 언더가 나고 예. 그런 동작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격이 생기는 거예요. 네. 네, 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오후에는 전륜의 롤 강성이 강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언더스티어를 좀 줄여보기 위해서 네. 지금 가변 서스펜션의 댐핑을 좀 낮춰보죠. 댐핑을 최저로 부드럽게 낮추고 네. 공기압을 그 PSI 네, 정도 네, 이 정도만 낮춰봅시다. 예, 낮춰서 더 낮춰봅시다. 네. 좀 더 부드럽게 네. 롤을 한번 허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예, 그 상태에서 밸런스가 살아나게 되면 네. 이쪽에 아무래도 스테빌라이저를 순정으로 바꾼다든지 네. 뭐 강성을 좀 낮추는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프런트의 강성을 네. 좀 낮출 필요는 있어요. 네. 네. 그렇게 되면 밸런스가 훨씬 살아날 것 같아요. 아까 거동을 보니까 네. 이쪽의 강성이 좀 과도해서 네. 언더스티어가 너무 명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우리는 트랙에서의 전반적인 퍼포먼스를 지금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 차주분께서 취향은 트랙 코너링이나 트랙 쪽보다는 차의 가속 뭐 이런 쪽을 이제 선호하시는 성향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면 충분히 말은 됩니다. 왜냐하면 공기압이 높으면 노면 저항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가속이 조금 더 빨라져요. 아. 조금.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정지 상태에서 스타트를 생각하면 네. 그립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지 상태에서 한 시속 5, 60까지는 가속력이 떨어지지만 시속 5, 60 상태에서 가속을 생각하면 그때는 휠스핀이 확 생기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공기압 트랙션이 살아 있을 정도까지 공기압을 최대한 높이는 예, 그게 가속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렇죠. 네네네. 근데 사실 그런 상황까지 고려를 하면 네. 뭐 이렇게 세팅을 하신 것도 이해가 되긴 하는데 네. 결과적으로 네. 그 보통 많은 유저분들이 네. 서킷 운전하고 실제 공도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데 실제 공도는 서킷의 축소판이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공도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제 회피 거동을 해야 되고 위험을 네. 피하기도 해야 되는데 네. 그럴 경우를 대비하면 지금 이 세팅은 좀 과도해요. 바꾸시는 게 네. 나아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요. 그러니까 롤링을 위해서 뭐 아주 고속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에게는 뭐 좀 도움이 되는 세팅일 수 있으나 네. 네. 안전이라든지 컨트롤 측면에서 볼 때는 네. 서킷에서 우리가 문제를 발견하고 네. 그 문제점들을 좀 이렇게 개선하는 쪽이 네. 종합적인 어떤 토탈 밸런스 맞아요. 쪽에서는 맞습니다. 맞는 세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차주분이 이 앞쪽의 롤 강성을 좀 더 부드럽게 네. 전후를 맞춰서 세팅을 하시는 게 아마 절대적으로 바람직하지 그걸 않나. 권해드립니다. 네. 네, 네. 그리고 그 서킷에서도 해보셨지만 네. 굉장히 다루기 어려우셨죠. 조금 어려워요. 예, 예. 네. 하지만 뭐 또 재미 측면에서 보면
이게 또 길들여지지 않는 놈이네 하면서 다뤄보는. 예, 저는 약간 그런 취향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여자들도 너무 이렇게 말 잘 들으면 재미없어요. 아, 그래요? 네. 전 나쁜 여자 좋아합니다. 아. 예. 안 그러신가요? 아, 독자분들 예. 좀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세요. 예, 놀고 있네. 편집장님 재밌게. 예. 예. 그렇지 않나? 너무 말 잘 듣는 말 재미없던데. 예. 좀 튀어야지. 그죠? 많이 튀더라고요. 후륜 쪽을 보겠습니다. 의외로 또 실런트 작업이 또 잘 돼 있네요. 아, 그래요? 후륜 여기 그 스페어 타이어 쪽 보면은 네, 이쪽에 돼 있고요. 머플러 녹도 이게 상당히 오래된 차치고는 아주 심하지는 않는데요. 몇 년 된 거죠? 지금 7년 지금 됐나요? 이게 7년 정도 된 건데요. 예, 여기 이런 이음새나 요 부분 보면은 이제 좀 산화가 좀 많이 돼서 여기 떨어져 나간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예. 이런 부분들은 네. 자, 보시면은 7년 만에 예. 마우라 빵꾸가 안 났으면 예. 근데 여기가 네. 좀 벌어져 있고 네. 여기는 부셔지는데요. 이렇게. 예. 네, 부셔집니다. 지금 요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국산차에서 이제 문제인데 요 외피 쪽은 괜찮은데 이음새 부분이나 이런 쪽들은 다 열화가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충격만 받으면 바스러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머플러 쪽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보여지고 메이커에서 있고요. 네, 한 7년에서 10년 정도 되면 네, 차에 이제 실증도 나니까 네. 머플러 소리도 변화도 좀 주고 아. 네, 그걸 느껴보라고 배려 아니겠어요? 소리를 세게 한 거군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멤버 쪽 보시면은요. 멤버 쪽에 확실히 녹이 지금 나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와보시죠. 예,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여기요. 예, 요런 게 이제 녹에 의해서 산화가 되고 산화에 의해서 예, 금속의 강성이 지금 약화되는 부분들인데, 예, 그 다음에 여기 캠버 조정 볼트. 요것도 보시면은 녹이 많이 나 있고요. 예, 이음새 쪽에도 지금 녹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철로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방청 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쪽 윗부분에도. 근데 아직 강성에 영향을 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볼트 이음새 부분이 특히 그러고요. 이게 바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괜찮은데. 근데 이런 걸 보면 그 우리나라 국산차를 가지고 내가 평생 소장하겠다. 네. 라는 마음을 먹기에는 아직은 우리가 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자동차 사람들이. 10년 타기 운동 뭐 이런 거 최근에 이제 10년 타기는 된 것 같아요. 예, 네. 그거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10년 이상 보유를 한다 치면은 좀 더 보강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차체부 쪽의 녹은 뭐 거의 없어요. 예, 하부 쪽으로 보니까 요 정도의 그거는 뭐 아연 코팅 강판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듯 하고요. 여기 이제 실런트 작업도 다 돼 있네요. 네. 요즘 나온 차보다 실런트가 더 잘 돼 있는데요. 네. 뭐 여기도 부분 도포가 돼 있긴 하지만 실런트를 좀 더 넓게 지금 도포를 했습니다. 네, 실런트 대신에 요즘에는 플라스틱 커버로 대체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행하면서 물에 많이 노출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왕이면은 좀 프라이머까지 다 붓고 속까지 다 뿌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 프라이머가 한 통이 얼마 안 하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되게 그 대량 구매를 하니까 제조사들은 그 소비자들이 구하는 것보다 몇 분의 1밖에 안 될 텐데 또 소비자들이 스프레이로 뿌리는 건 효과가 없어요. 그 에어건으로 해가지고 꼼꼼하게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제조 라인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걸 안 해줍니다. 예, 그것만 해줘도 훨씬 더 좋을 텐데. 지금 뭐 부분 이렇게 좀 보강이 되어 있는 부분은 차주분이 이제 차체 강성을 위해서 이제 스트럿을 장착을 하는 거고요. 순정하고는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머플러 중통이나 파이프 쪽은 뭐 그래도 양호한데요. 네. 네. 총매 앞쪽으로는 예. 중간 마우라 이 앞쪽으로는 좀 깨끗합니다. 네, 여기 부분도 그 엔드 쪽 이음새에 비해서는 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확실히 요즘 차들이 총매가 커지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 여기도 뭐 이제 산소 센서라든지 뭐 이런 거는 뭐 요즘 차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예. K5 1세대 모델도 이제 H 프레임, 네. 예, 앞에 서브 프레임이 없어요. 이게 서브 프레임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서브 프레임이라고 보기엔 너무 간소하죠. 그래서 요런 구조가 지금 그랜저 IG까지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제네시스하고 EQ900은 서브 프레임이 있긴 있는데 그것도 차체에 비해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서브 프레임도 사실 충돌을 했을 때 안전에 어느 정도 기여는 하죠. 아주 적극적으로 기여는 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앞부분으로 타격을 했을 때 변속기하고 엔진 쪽에 타격을 어느 정도 이제 작은 사고로부터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약간 좀 아쉬워요. 예, 그래서 이왕이면은 뭐 전면까지 서브 프레임이 두르고 있으면 훨씬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텐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물정차 프레임이 지금 현대에서는 그랜저 IG 이후에 그러니까 Y 플랫폼을 사용하는 차들에게는 다 제외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바꾸신 거죠? 여기 안에 들어보시면 그렇죠. 여기까지. 바뀐 거예요. 네,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엔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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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롤센터 보정 kit이 지금 한 4cm 정도 내려갔네요. 4cm 정도 내려가고 여기도 그만큼 얘도 그 정도 내린 거죠. 네. 내렸네요. 아, 그러니까 요 내리면서 요 형상이 이제 이 내려간 포지션에서 조향감을 좀 부드럽게 네. 이질감 없이 할 수 있으면서 기존의 그 에코맨 스티어링의 그 효과까지 상쇄되지 않도록 잡아주는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 세트로 바꾸신 거군요. 네. 근데 지금 롤센터 보정 킷을 해놓고서 차고를 안 내리셨단 말이에요. 차고는 순정이랑 똑같은 상태이신데 차체를 내렸을 때 저게 효과가 어떤지는 아직 우리가 실험을 안 해봤으니까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저게 제거된 상태에서와 요게 장착된 상태에서의 그 결과가 실험이 되진 않아서 단정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저렇게 차고를 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롤센터 보정 킷이 들어간 게 차체 거동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네, 크게 도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오히려 언더스티어가 좀 더 커지는데 기여를 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거는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롤 강성을 좀 약화시켰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서킷을 네. 들어가서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달라지는 이제 타이로드 엔드하고 그 길이 밑으로 내린 거는 이제 롤센터 보정키 때문에 들어갔다는 점. 그러니까 순정은 요거보다 한 4cm 정도가 로우암이 위로 그렇죠. 체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타이로드 엔드도 역시 네. 한 4cm 정도 위로 네. 체결이 된다. 요거를 이제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럼 후륜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후륜은 이제 멀티링크 방식인데 이쪽 위쪽으로 두 개가 링크가 걸리고 아래쪽 로우암이 잡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지금 저 일반적인 현대의 서스펜션 같이 네, 그 로우암 얘는 지금 로우암 길이하고 네. 어퍼링크 길이하고 네.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니까 그 캠버 변화는 그 바운스 할 때 거의 없는 거죠. 캠버 변화는 별로 예. 없고 앞쪽 링크가 되게 짧아요. 앞쪽 링크가 굉장히 짧아요. 네, 예. 그 말은 그 하중을 받을 때 네. 토인을 만들어줘서 역시 또 역시나 예. 언더스티어를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인 세팅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언더스티어를 키움과 동시에 이게 후미는 절대로 안 미끄럽게. 애진간에서는 밀리질 않죠. 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가 요 세팅을 아직까지는 제네시스까지 네. 예,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가 i30에서 조금씩 이 세팅을 바꾸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예. 네. i30은 이제 랠리용으로도 사용이 되고 뭐 엔카로도 이제 개발이 되고 하니까 그 후륜의 보수적인 어떤 그 토인을 조금씩 이제는 네. 예, 뭐 토 아웃까지는 아니더라도 뉴트럴로 이제 조금씩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이 1세대 K5의 순정을 다 보진 않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2세대 K5가 1세대 K5보다는 언더스테가 조금 줄어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이 링크를 보면 네. 하중 받을 때 언더스테가 좀 상당히 크도록 돼 있는 링크가 거죠. 훨씬 더 짧아요. 2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잡아주는 그 위쪽 네. 작은 링크가 좀 더 길었고, 네, 네, 네. 예, 그 바깥쪽 링크하고 비율이 좀 더 작았는데, 여기 좀 더 크네요. 네, 구린의 동작이 네. 조금 더 활발하게 해준 거죠. 네. 그래서 점점 현대도 과거의 지나친 보수적인 성향에서 네. 조금 더 스포티한 쪽으로 지금 가고는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점점 그런 차들을 원하고, 네. 또 아무래도 독일 성향의 차들에 대한 수요가 네. 많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또 그 하체 세팅, 지오메트리를 또 네. 그런 방식으로 가져가는 듯한 분위기고요. 지금 이 스테빌라이저는 교환이 돼 있는 네, 상태입니다. 얘도 튜닝 네. 스테빌라이저죠. 그래서 네. 좀 더 강성이 높은 스테빌라이저로. TX 제품이네요. 네. 네, 그러네요. 네. 예. 저 감성 바도 바뀌었습니다. 예, 요 위에 원래 없었던 거예요. 요 스트롭 바도 링크로 해가지고 지금 체결을 해놨네요. 얘는 이제 강성을 보조하는 거고 예. 서스펜션 작동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순정차에 없는 건데 이렇게 보강을 하셨고 예, 그 밑에 이제 스테빌라이저 교환이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하고 그 쇼크쇼버 네.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튜닝 전륜에 맞춰가지고 이제 튜닝이 되어 있는 네, 상태고요. 같은 회사 제품이에요. 네. 네. 지금 ECU를 순정으로 이제 교체를 할 겁니다. 왜냐면은 기존 튜닝된 상태의 ECU가 출력을 이제 한 50에서 60마력 정도 상승하게끔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원래 상태인 엔진 마력 271마력, 최고 271마력의 상태로 복원을 한 상태에서 전륜로를 좀 더 허용을 하고 밸런스를 맞춘 상황에서 과연 K5 터보 이 모델이 어느 정도의 그 주행 퍼포먼스를 다시 보여줄 수 있을지 다시 재실험을 하기 위해서 ECU를 교체하는 그런 실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ECU를 교체를 해도 촉매 쪽하고 뭐 좀 튜닝이 돼 있어서 약간의 출력 상승은 좀 있을 거예요, 순정보다는. 미세하게 좀. 네, 뭐 한 휠마력 기준으로 한 10마력 정도는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기는 하는데 뭐 순정 상태에서 크게 차이는 나진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순정 상태랑 비슷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과도하게 언더스티어 상태에서 휠 스핀이 나던 그런 설정들이 어떻게 보정이 될 것인지 아마 요 실험을 통해서 밸런스가 복원이 된다 그러면 K5와 같은 순정차들을 튜닝할 때 우리가 어느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둬야 되고 어떤 밸런스에 좀 더 주력을 해야 되는지 그런 가닥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롤 강성을 높게 가져가고 출력을 높인다고 해서 토탈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ECU를 체결을 해놓고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차에서 완전히 이제 ECU를 인식을 할 때까지 좀 기다린 다음에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